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과의 언어. 두 번째 강의, 사과의 언어, 유감 표명, 미안합니다. 사과의 언어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와 관련하여 바라는 것은 진정성이다. 그들은 사과가 진심이길 원하지만 사실 그 진정성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진정성의 증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한 사람이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꼭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사과에는 5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들 중 한두 가지가 다른 것들에 비해 더 중요하거나 진실하게 들릴 수도 있다. 효과적인 사과를 위해 이 5가지 언어들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보다도 나의 사과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진정성을 전해주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과가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깔려야 할 기초는 당신의 진정성이다. 그러면 그가 당신의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여겨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첫 번째 사과의 언어는 유감 표명이다. 즉, 후회의 표현이다. 대개 이 유감 표명은 미안하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유감 표명은 사과의 감정적 측면이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와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다. 로버트 풀검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자신이 배운 것들 중 하나로서 다음 내용을 포함시켰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유감 표명은 좋은 관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사과는 후회라는 자궁 속에서 잉태된다. 우리는 자신이 가한 고통, 실망, 불편을 혹은 신뢰를 저버린 일을 후회한다. 여기서 우리는 후회의 감정을 무조건 부정적 감정으로만 보아서 억제할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는가를 배워야 한다. 후회란 자신이 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고통을 가해자도 어느 정도 느끼길 원한다. 그는 가해자가 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혔는지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원한다. 어떤 이들은 사과의 말을 들을 때 이 부분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들에게는 유감 표명이 없는 사과는 적절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것이다.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는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 미안해요라는 말이 없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아픈 엄지손가락처럼 거슬린다. 가해자들은 그 주문을 간과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듣는 사람은 빠진 그 말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나의 개인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지난 봄에 나는 한 저명한 단체가 수여하는 공모상의 수상자들 가운데 포함되었다. 상과 함께 제공되는 상품이 있었는데 한 선물 사이트에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받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고 선물이 도착하길 학수고대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도록 그 물건은 배달되지 않았다. 나는 도대체 내가 주문한 상품은 언제 오는 거야 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연말이 가까워질 무렵에 나는 그 물건이 도착할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무렵에는 그 문제를 놓고서 누구에게 책임 추궁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깨끗이 잊어버리려 했다. 그 다음 해 봄에 해당 사이트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스를 정리하던 중에 내가 주문한 상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물건을 점검해서 내게로 붙이려 한다고 간단히 말하고서는 끝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잊어버렸던 것을 받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찜찜했다. 그녀의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저희가 실수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어떤 뉘우침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사과했더라면 나는 곧바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오래도록 숙고했고 나 역시도 그런 식으로 처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시정하되 책임감을 느끼거나 후회 혹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미안해요라는 주문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내 삶이 분명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나의 이 경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렌이란 여성은 남편 짐과 더불어 2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짐이 당신에게 잘못을 범하면 당신은 어떤 사과를 원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가 내게 얼마나 그리고 왜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지하길 원해요. 그리고 남편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해요.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듣고 싶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남편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의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서 나는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 남편에게 물었을 때 남편이 그 일을 정당화하려 했다면 나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내 말이 옳다고 시인했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 역시 마음에 매우 큰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나는 그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어요. 카렌에게 있어 남편의 사과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이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를 담은 사과의 진정성인 것이다.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을 하는 데 있어 부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우리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면 자신의 보디랭귀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로 보디랭귀지가 많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준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특히 두 사람이 부딪히고 있을 때에는 말보다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라고 말은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손을 떨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면 그것은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넘어가고 잊어버리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건 상대가 받은 상처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럭저럭 대충 넘어가고 대충 정리하고 덮어버리자는 식인 것이다. 진심이 담긴 사과는 몸 동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시선도 중요한 언어이다. 먼 산을 보거나 생각을 분산시키는 시선이 있음을 당신도 알 것이다. 상대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숨김없이 말하고자 한다는 뜻을 우리는 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 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구체적일 때 더 효과적이다. 사과하는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할 때 무엇에 대해 미안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해자는 듣고 싶은 것이다. 우리가 사과할 때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음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 구체성은 우리의 행위가 그리고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나로 인해 상대가 화가 나거나 실망을 했거나 낙심했거나 상심할 만했음을 표현에 담아서 말하는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그 상황을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지를 당신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상대방은 당신을 진정성 있게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기서 당신에게 꼭 덧붙여줄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사과에 절대로 덧붙이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실한 후회는 그 자체로서 끝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라는 말이 뒤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혹시 나의 사과에도 상대가 나를 비난하거나 짜증을 부릴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사과를 멈추고 다시 공격적으로 돌변하기가 쉽다. 하지만 공격은 결코 용서와 화해로 이끌지 못한다. 아이리스와 마리 자매는 종종 다투었다. 둘 다 관계의 개선을 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내가 마리에게 아이리스가 화를 낸 뒤에 사과하나요? 하고 물었다. 마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언니는 늘 화를 낸 뒤에 사과를 하지만 끝에 가서는 대개 난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해. 내가 너만큼 배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날 먼지 취급하듯 해서는 안 되잖아 라고 덧붙여요. 그게 무슨 사과예요? 끝에 가서 언니는 모든 책임을 내게로 돌려요. 내 생각에 언니는 열등의식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언니의 사과는 내게는 또 다른 공격의 방식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당신의 사과 끝에 다른 이유와 변명을 덧붙이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일 뿐이다. 이번 강의에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제발 사과 끝에 덧붙이기를 하지 마라.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는 것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 사과 편지를 쓰는 것도 당신의 진정성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사과를 글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무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거듭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뉘우침을 분명하게 자각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진실한 유감 표명은 가장 강력한 사과의 언어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확신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과는 아무리 긴 말이나 내용이라도 공허할 뿐인 것이다. 주요 사과의 언어는 진실한 후회의 말이다. 후회하고 있음을 알려줄 때 피해자는 기꺼이 용서하려 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으면 누구나 용서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미안한데 무엇이, 어떤 부분이 미안한지를 설명하고 표현해야 한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며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자.